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겠냐고. 여기 한 미국 여성이 분노의 참 목소리로 외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인 밀러라고 합니다. 현재 뉴욕 대학교에서 도시교통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해온 저로서는 뉴욕이라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세계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뉴욕은 그 크기나 역사, 그리고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치에 있죠. 저도 그런 뉴욕에서 살고 연구한다는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맡고 있던 프로젝트는 뉴욕 지하철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었는데요. 뉴욕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복잡한 교통망 중 하나입니다. 매일 수백만 명이 뉴욕 지하철을 이용하며 그 흐름은 도시의 혈액순환과도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하철이 자주 지연되고 위생 상태도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시 교통국에서 저에게 개선 방안 보고서를 요청했죠. 저는 당연히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같은 도시들의 교통 시스템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고 뉴욕과도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유럽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멋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뉴욕 지하철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보고서가 완성되자 저는 뉴욕시 교통국과의 회의를 위해 자신 있게 그 자료를 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회의에서 제가 예상했던 반응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욕 교통국의 관계자들은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받아들고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한참을 자료를 살펴본 후 제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교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유럽의 지하철 시스템도 요즘은 많이 낙후됐습니다. 이걸로는 뉴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작성한 자료가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가웠죠. 그러자 한 공무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요즘 가장 혁신적인 지하철 시스템을 갖춘 곳은 한국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한국?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다고. 저는 뉴욕에서 연구를 해온 사람이었고 제 자부심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한국에서 무언가를 배워온다는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뉴욕 교통국은 경비를 지원할 테니 답사를 다녀오라고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죠. 사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내심 불만이 많았습니다.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지하철이 다 거기서 거기지. 라고 생각하며 제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어요. 빠르게 답사를 끝내고 대충 보고서를 작성해서 돌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항 중 하나라는 말을 들었지만 직접 보니 그 규모와 시설의 첨단화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지하철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를 타게 되었는데 모든 것이 너무나도 체계적이었고 깨끗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천공항이니까 이렇게 잘 해놨겠지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크게 감탄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서울 지하철로 들어선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무원분이 저를 삼성역으로 안내했는데 처음 들어선 지하철역 입구부터 미국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지저분하거나 어두운 구석 하나 없이 모든 것이 밝고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역 내부에는 디지털 안내판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가 업데이트되며 환승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하철역 맞나?
순간 제가 발을 들여놓은 곳이 어디인지 의심될 정도였습니다. 마치 쇼핑몰에 온 것처럼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시설들이었죠. 뉴욕에서는 지하철역이 늘 쓰레기 더미와 악취로 가득 차 있는데 이곳은 반짝반짝 빛나는 천국 같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역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그 길목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카페, 화장실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죠. 저는 그 화장실을 보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역에 무료 화장실이라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 화장실을 찾기도 힘들고 화장실을 찾는다 해도 대부분 유료거나 너무 더러워서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승강장에 도착하니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처음엔 이 스크린도어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설마 여기서 또 요금을 내는 건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열차가 도착했고 스크린도어가 열리면서 승객들이 질서 있게 타고 내리는 모습을 보며 이해했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장치였던 것이죠. 그리고 공무원분께서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스크린도어는 승강장에서 열차로 떨어지는 사고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지하철 선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유해 물질을 차단하는 역할도 합니다. 공기가 깨끗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승객들의 건강에도 좋죠. 저는 이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매일같이 승강장과 선로 사이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해 선로로 떨어지기도 하고 싸움이 벌어져 누군가가 밀려나기도 하죠. 이런 사고들이 일상적인 뉴욕에서 이런 안전장치가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순간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열차가 도착했고 저는 승강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마치 새로 만들어진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열차 안에는 다양한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실시간 도착 정보를 제공하는 모니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띈 것은 핑크색 좌석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저 인테리어라고 생각하고 앉으려 했지만 저를 안내해주던 공무원분이 저를 제지했습니다. 저 자리는 임산부 전용 좌석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자리를 따로 구분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이런 배려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임산부 배지를 단 여성이 다가와 앉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중요시하며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중요시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임산부 전용 좌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에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뉴욕 지하철에서는 자리를 따로 구분해두는 일이 거의 없어서 임산부나 노약자들이 자리를 양보받는 것은 그저 운에 달린 일이죠. 그 자리에서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려심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문화를 직접 체감하게 되었어요. 저는 곧 한국 지하철 시스템의 다른 측면들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차 내부에는 냉방이 정말 잘 되어 있었고 지하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하철이 자주 지연되기 때문에 시간이 정확하게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죠. 뉴욕에서는 여름철이면 지하철이 마치 찜통처럼 덥고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승객들이 항상 불만을 토로하곤 했어요.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완벽에 가까운 정시 운행과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었죠. 심지어 지하철 내에서 WI-파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선 몇몇 역에서만 가능하며 열차 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하철 전 구간에서 인터넷이 제공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생활의 필수품이 된 현대 사회에서 이런 편의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공무원분이 저를 잠실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환승역으로 지하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중심지였죠. 지하철역과 쇼핑몰, 식당, 카페가 자연스럽게 연결된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나 뉴욕에서 경험하지 못한 광경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놀라웠죠. 한국 지하철역은 단순한 대중교통 시설이 아니라 상업시설과 여가 공간이 함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이동수단 이상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죠. 잠실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지하상가를 거쳐 환승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많은 가게들과 편의시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서점, 음식점, 옷가게, 약국, 카페 등 모든 것이 지하철역 내부에 있었죠. 지하철역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대중교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고 쇼핑을 하고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공무원분께 한국 지하철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된 배경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공무원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협조와 높은 시민의식이 큰 역할을 했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시민들이 함께 지키지 않으면 유지하기 힘들겠죠. 한국 지하철의 쾌적함, 정확성, 그리고 시민들의 높은 의식을 체감하면서 제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이 시스템을 뉴욕에 도입할 수 있을까? 사실 한국의 기술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뉴욕에 가져온다고 해서 뉴욕이 이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뉴욕 시민들의 의식 개선 없이 단순히 기술만을 도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았죠. 저는 이 생각을 공무원분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뉴욕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그런데 뉴욕에서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자 공무원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배려가 없었다면 한국의 지하철도 이렇게 운영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뉴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첫걸음은 시민들의 의식부터 변화하는 것이겠죠. 한국에서의 답사가 끝나고 저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이번 보고서에서는 단순히 기술적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과 문화적 요소가 어떻게 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교통국에 보고하며 뉴욕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죠.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뉴욕시 교통국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했고 앞으로 뉴욕 지하철을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답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 마지못해 떠났던 한국에서 저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얼마나 놀라운 기술력과 높은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체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제 연구와 생각까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술과 문화를 통해 세계적인 모범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 지하철 시스템을 참고하여 뉴욕시의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단순한 기술 도입에만 머물지 않고
시민의식과 문화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놀라운 발전과 그 이면에 숨겨진 배려, 문화를 함께 느끼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튼튼이었습니다.